오늘 좀 진도를 많이 빼야 되는데 1월 넘어가면 바빠가지고 힘들 것 같고 과대 이후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한 게 있어요. 일단 경력이요. 여기 호병으로 제가 이거를 취업 준비하면서 하나 받아놨던 게 있어. 학군교 이제 인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병교로 부대 명칭이 바뀌어서 포병교에서 포병여단으로 가게 됩니다. 살짝 보일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소대장하고 전포대장하고 정보학교에 잠깐 갔다 옵니다. 정보장교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다 개편준비요원의 연락선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제 소장교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정보장교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하게 됩니다. 언제 진급했는지까지 다 나와있고 상 받은 것도 다 나와있네요. 딱 이렇게 2장으로 표시가 된다는 게 되게 슬프기도 하고 털털한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까지나 제가 어떤 일들 거고요. 지금 상황하고 다를 수도 있고 후방 생활은 어떤지 다른 평가는 어떤지 하다 보니까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날부터 여기는 부대 이름이 자 6월 23일에 제가 이제 딱 들어오게 돼요. 6월 23일 날 자대에 들어온다. 그리고 6월 25일 훈련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직 기억나는 게 통신 여군 중사였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게 저보다 키도 크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뭔지 이틀 만에 훈련을 하는 거. 심지어 이제 밖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고 물건도 아직 다 못 받은 상태에서 제가 나가게 됐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소대장님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챙기셔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챙겼어요. 물론 총이랑 군장이랑 구면이랑 다 챙겼죠. 근데 문제는 야간에 터졌습니다. 철야라고는 했지만 사실 알아서 밤새는 원래 자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이라고는 해도 되게 춥거든요. 밤에는. 심지어 그날 비 왔어. 밤에 비 오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야 되고 여름이라고 옷도 얇게 입고 왔어요. 네, 주변에서 하나둘씩 우유랑 도랑 딱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우니까. 근데 저는 달랑 무이 하나. 추운 거예요. 밤에 심지어 진지가 어두컴컴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때 통신반장 뭐하고 있나 봤더니 차 안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거 아직도 기억나. 참고로 이 통신반장은
정보장교 할 때 그 아래 정보부사관, 보안 담당관이라고 있거든요. 제 이제 손발이 돼주는 역할과 이제 저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었는데, 나중에 이 직책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제 병과를 바꿔가지고요. 아무튼 첫날부터 철회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당직 근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전이 보고 1개월 정도 당직 근무 전 평가를 봅니다. 밤에 뭘 해야 되고, 브리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당직 근무 평가? 떨어지면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간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배들이랑. 왜냐하면은 제가 못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한 번을 더 서야 되는데. 떨어지면 발군, B급. 그래서 인디언식으로 봅니다. 떨어질 수가 없게. 왜냐하면은 빨리 투입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좀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뭘 하냐. 이제 군대는 사관이라고 부르고요. 대대는 당시 사령이라고 불렀어요. 소대장 대행, 부대장 대행. 그 다음에 그 아래 관, 줄, 네 줄, 세 줄. 그게 있나? 잠시만요. 한번 봐야 되겠다. 역시 없는 게 없네요. 이렇게 4줄짜리 연장을 딱 차고 근무를 합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마크 달고 당직병, 그 다음에 당직 부관, 당직 사령, 당직 사관. 병은 이거 아니면 이거 했거든요. 그런 게 딱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권위의 상징이죠. 아,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지휘관 상이거든요. 이게 지휘관하고 유휘자는 다르다. 지휘관 중대장 이상부터.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인사권이 생겨요. 인사권이 생기기 때문에 좀 파워가 막강해지고, 소대장이나 부소대장 뭐 이런 사람들은 지휘다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인사권은 없고 지휘관한테 인사권이나 아니면 지휘권을 인계받아서 하는 거예요. 라는 차이가 있고, 중위가 지휘관을 한다 그러면은 본부 중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전투 중대 같은 경우에는 OAC라고 해서 모든 군사안을 이제 수료를 해야 이제 전투 부대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임시로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당직 근무 체계가 되게 굉장했던 게, 우리나라가 회사에서도 군대에서 많이 따온 게 많아요. 시스템을. 그러다 보니까 당직 사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랫사람들이 게 없는 시스템. 보고만 잘 해주면. 그래서 당직 사관은 어찌됐든 사령한테 보고만 잘해주면 끝나는 거고, 당직 사령도 상급 부대에 보고만 잘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막 보고하면 귀찮아하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보고할 것과 보고 안 해도 될 것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다. 이거를 많이 느끼고, 사실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팀장님이나 파트장이나 임원에게나 보고해야 될 것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나. 그리고 이렇습니다. 까지 보고하는 거랑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은 좋아하는 게 뭐냐? 윗사람이 결정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미 작은 일이니까 해결했다. 알고만 있어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당직 근무 때 하는 게 뭐냐? 대충 이제 체력 단련 나가기 때문에 16시 30분이나 16시부터 투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한 업무를 다 끝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원 홍기 2분 이게 그거거든요. 인사, 공수, 정보. 그 다음에 내일 할 일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이거를 계속 봐주는 게 당직관 할 일입니다. 관계도 있겠네요. 이거를 이제 S1, S2, S3, S4라고 하거든요. 인, 정, 악, 스태프 개념인데 이거는 이미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 분야를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하는 거는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도. 그래서 운동사 된 내용은 인원이에요. 갑자기 아파서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미 여기까지 다 인원이 보고된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조정을 쭉쭉 해주는 게 역할이죠. 그 외 야간 순찰이나 촬영 인원관리라고 하죠. 알아, 어진 사람. 이런 거 관리하는 게 주된 일이고요. 꽃은 당직 사령입니다. 또 연락하는 대상이 부대장하고 상급 부대로 바뀌어요. 공대장, 사령까지만 보고하면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하루는 시스템도 많아지고 긴급 회의나 이런 것도 많아집니다. 실제로 그 미사일이 이상 발사체라고 많이 했죠. 날아오는 게 보인다. 그 망에 가끔 아니구나, 한 번 보였거든요, 저는. 네, 봐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보고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뭐 비상태세까지 격상은 안 됐지만 호병이 중요한 게 위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역으로 먼저 때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그거 말고는 다음날 이제 아침에 그 특이사항 없게끔 잘 인수인계 해주는 게 당직 근무죠. 근데 이 당직 근무가 당교 부서간이 살짝 달라요.
제 경험인데 부사 간다는 끝나면 웬만하면 바로 퇴근했어요. 그 참모부서 아니면은 보급관 이 정도 되지 않는 이상 그 이런 분들은 이제 공사발 상사 좀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업무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오히려 능력이 있을수록 퇴근을 못해요. 저 많이 퇴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무선 다음 날에 그냥 퇴근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아침에 08시 30분에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날 특이사항이나 변경사항 이런 걸 보고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박 중대장 상무에게 미리 언지를 줘서 일문에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끝나고 나서 퇴근을 못합니다. 생각부대 업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스케줄 써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사 핸드폰 관리나 보안 교육 같은 것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자는 사람과 안 자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어요. 자는 사람은 계속 잠, 안 잠. 저는 이쪽이었는데 당직 부관들이 좀 힘들어했다. 왜냐하면 제가 자야 이제 눈치껏 자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 15시 진짜 극한으로 졸립니다. 잠 안 자고 다음날 오후 3시 정도 되면 진짜 졸려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솔직히 짜증이 나거든요. 사람인지라 짜증이 난다. 그래서 우리 정보병이나 아니면은 그 응실 상황병이 눈치가 되게 빨랐어요. 눈치가 되게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슬쩍 가서 어제 당직수가 아직도 퇴근 못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은 하면서 애들이 발을 막 돌려요. 내일 해야겠다 이러면서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달력에 어제 당직섬 이거를 딱 붙이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뭐 괜찮더라고요. 애들이 말도 안 걸고. 아무튼 당직 근무 쓰면서 되게 뭐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아요. 오대기라고 하는 것도 제가 관리를 했어야 됐고, 오대기를 직접 쳐본 적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제 당직 사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직 사령이 높은 확률로 이제 선배예요. 아니면 중2 때는 동기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당직 사령은 권한이 있거든요. 상황 발령. 이제 훈련 상황을 딱 이제 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령이. 그래서 당직 사령 흉기를 잘 살펴야 한다. 당직 사령이 그날 막 삔또가 갑자기 막 상해 있어. 혼났나봐. 그러면은 괜히 막 이것저것 트집을 막 잡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부정은 못하겠어요. 저도 막 오대기 상황 걸고 막 뭐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침 점호까지. 네, 흰걸음 뭐죠? 생각하는 당직 촬영. 얘들이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실내 점호하는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지휘관 방침도 그랬고 심걸음까지 해야 아침 점호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거 없었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직 근무. 근데 막상 서보면은 야간에 조직 사령 대대의 최고참 혼자 남은 거예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마지막쯤에는 대위가 엄청 많았어요. 이게 대위부터가 약간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해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중위도 잘하는 친구들 많은데 대위라고 하면 최소한 3년은 한 거니까 그때부터 좀 판단을 내리기에 좀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하부대 정보장 교중 3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직 사령을 기존에 중위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위만, 특히 주말은 무조건 대위들만 서도록 했어요. 예, 보고가 잘못 올라가서 이제 별것 아닌 것도 괜히 막 여단장님 막 귀에 들어가고 하면은 귀찮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위 정도 되면은 알아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셨나봐요. 그리고 요큐라고 해서 신자 부서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영내, 영외로 이제 구분하거든요. 부대 울타리 안에, 부대 울타리 밖에. 저는 쪽에서 좀 더 생활을 많이 했어요. 장점, 퇴근 시간 2분. 단점, 뭔 일 있으면 바로 소집. 뭐가 잘 안 된대요. 막 프로그램이 잘 안 되면은 밤에 전화가 딱 와요. 야, 잠깐 와서 이것 좀 해줘. 해야죠. 어쩔 수 없으니까. 툴툴거리면서 이제 추리닝 입고 딱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는 2인회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청소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재밌었어요. 모여서 이제 배구멍으로 배달 음식 써서 소주 한잔 하고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소집시켜서 청소하고, 이것도 이제 마지막쯤 되니까 독방을 쓰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청소 감독만 하고 이런저런 혜택이 많았죠.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 내에 살면은 그 영 내에서밖에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절대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방에서 먹으니까. 집값 만드는 것도 덤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소에 뭘 할까, 장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그러면 이제 군대 장교하고 한모가 달라요. 인원들 분배, 하루 일과 정하기, 내 계획에 맞춰서 내 계획 짜기. 한 후에 회신. 예를 들어서 총을 쏘러 갈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사실 일주일 후에요. 일주일 후에 총을 쏘러 갈 건데 너네 일자별로 몇 명 참석하니?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조사해서 알려준다. 여기에서 이제 열의 인원이나 변동사항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이제 대대에서 조합해서 이게 보고를 한다. 이런 거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댓글에서 분들 등급이나 이 훈련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부사관들한테 많이 일임을 했어요. 부사관단에서 많이 해줬고, 그거 말고 이제 현황판 여기 이씨 아스테이지 이거 엄청 많이 했고요. 그리고 최신화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때가 좀 편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겠구나. 면담. 아무래도 가장 차이가 큰 게 이거예요. 면담을 하는데 이제 중 병사만 10명 정도. 그러면은 이제 면담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애들은 장교들한테 공식적으로 상담을 많이 한다. 부사관들한테 상담하는 건 이제 쉬면서 그냥 하소연하는 거 정도. 진짜 힘든 게 있으면 오더라고요. 뭐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 들으면은 한 명당 1시간, 2시간 투닥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면담. 그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이제 비밀의 방이 있는데 말을 안 듣고 막 좀 어긋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저랑 같이 그쪽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별 많은 걸 한 건 아닌데 거기에 한 3시간 동안 같이 있다 보면은 조화가 돼서 나오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겠죠. 말을 세게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대에서 해주세요 하는 모든 것 다 해야 됩니다. 참모로 가면은 업무 체계가 완전 바뀌어요. 그 지휘관을 보좌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시당초 그 참모라는 게 있는 이유가 지휘관이 혼자서 다 결정할 수 없고 업무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생긴 거니까. 그래서 부대의 지침을 쌍연락 기관의 지시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부대에 최적화된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됩니다. 참모 보고라고 하죠. 이런 거를 많이 했고요. 규정에 굉장히 빠삭해야 됩니다. 준 전문가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업무를 많이 했어요. 참모 때는. 말 그대로 행정 업무가 되게 많았는데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공문 작성이나 계획안 작성이나 입, 보고, 비행, 결과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액션을 많이 취했죠. 그 다음에 정보 쪽에서 했던 특별한 업무, 보안 관련 업무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민감한 게 많은데 인원, 시설, 문서, 통신 말 그대로 이제 인원이나 시설, 우리 부대 누가 찍어가진 않는지 막 이런 거 보고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지역 사람들하고 연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농사잖아요. 농사를 많이 짓는데 포탄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직접 가서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사람들 못 오게 설치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확인하고 다른 부대 불러가지고 그거를 치울 때까지 옆에서 같이 봐주는 역할 많이 했습니다. 뭐 조금 비밀스러운 게 많아요. 저는 말 못합니다. 다음에 이런 걸 좀 했네요. 그다음 북한 관련된 내용 수집하고 이제 전술 분석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속 최신화를 많이 했다. 선함이나 너무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아무튼 저기 북쪽 관련된 일을 좀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때는 뭘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첫 지시가 들어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대에서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반 역들하고 움직이면서 보고 잘해야 되죠. 제가 봤을 때 보고만 잘해도 욕먹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을 잘 챙겨야 돼요. 뭐 오래된 제 생각인데 항상 사고 치는 건 사람이 사고 칩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죠. 사고를 치고. 그리고 변수가 되게 많다. 그 다음에 애들 밥도 챙겨줘야 되고, 아프면 봐줘야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군 때 간부들은 못 쉰다. 쉬지를 못해요. 부사관도 마찬가지고. 막 부소대장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면서 애들 챙겨주고 막 하거든요. 아픈 것도 죄예요. 아프면은 챙겨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다치거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봤을 땐. 선모로 넘어가면은 S1 스포까지 설명드렸죠. 이게 제일 커요. 2mm라는 걸 막 들고 나가는데 그걸 막 잃어버려 밖에서. 그래가지고 내일 밤마다 이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근데 훈련 중에도 계속 내려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막 이것저것 물어보러 많이 전화가 오거든요. 답장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다 그냥 지휘관 보좌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입니다. 특히 이제 정보는 지형 정보까지 포함이거든요. 그럼 이제 기상 정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일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눈이
야간에 올 겁니다. 야간 온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러면 이제 운수가 받아서 이제 차량 관리 막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죠. 이 제가 판을 다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팔각장 아침부터 이제 월요일 아침에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전날부터 그 구름이 좀 이상하다 딱 이랬어요. 그 위성 지도를 보면 구름이 나오잖아요. 구름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동네 걸 보니까. 그날 아침에도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구름 상태가 영 거시기한데 그 다음에 이상 예보도 넣고 인원들 우위 좀 챙기게 하고 오늘 오후에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먼저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근데 기막히게 오후에 비가 왔다. 이제 이후로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야 제갈 이러면서 이제 제갈량이라고 이제 날씨 관련해서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이제 습관적으로 날씨를 많이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날씨가 안 되면은 뭘 해도 안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EMNT ENT라고 해서 이제 방명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출하고 일몰하고는 좀 달라요. 그 해가 떨어져도 어느 정도 밝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완전히 어두워질 때, 공이 틀 때, 이때를 기점으로 하는 건데 이게 매일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려해서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다음에 대항군도 했었고요. 대충 배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 상황 주고 도망치기. 이거 하면은 끝나고 이제 군대 간부들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막 뭐라 하고 나도 시켜서 한 건데 그런 걸 하면서 지내고 이제 처음 들어보면은 햇병아리잖아요. 이 군대 썰을 풀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영혼도 있는데 부사관단 도움이 크다. 그래서 많이 고마웠어요. 예. 초춘년 때 제가 지시를 막 하거든요. 물론 배운 대로 하겠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안 됐잖아요. 한번 했는데 그러면은 불려가서 혼나죠. 혼나는데 애들한테 딱 물어봤어요. 하니까 사방팔방에서 의견이 쏟아진다. 이거를 더 해주세요. 저거를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한한 훈수. 이제 병사들이 저한테 훈수를 막 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희 부소대장이 있었거든요. 30 중반, 조용조용. 김천 사람이에요. 아직도 기억난다. 김천에 결혼식장 제가 갔었거든요. 딱 듣고 있더니 네, 잠깐만 나와보이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사람이 욕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네. 야, 개새끼들아 하면서 이들이 소대장님한테 맞춰야지. 전 소대장님하고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다. 그죠?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일단 시키는 대로 확실히 다 한 다음에 불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너희들 가만 보니까 시키는 것도 똑바로 안 하고 다 지그들 하던 대로 해놓고서 왜 소대장한테만 그러냐, 약간 이런 식이었죠. 저 대신에 이제 애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저하고 카톡하면서 이제 불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를 해줬던 게, 일단 하시고 싶은 대로 이해하십시오. 안 되는 거 있으면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전쟁 터지면 소대장님 위 따라서 뭐 살고 하는 건데, 애들은 맡기고 난 하고 싶은 대로 한 다음에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물어봐라. 애들 기강은 나한테 맡기고, 이런 말을 해줬어요. 아, 마지막으로 대신 책임은 잘 져달라고. 애들이 또 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불만상 얘기할 수도 있고 뭐라 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책임만 져달라. 나머지는 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하는 대로 행동으로 이는 건 이렇게 되게끔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제가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좀 뼈저리 느꼈고,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힘들어할 때, 우울해할 때나 그때 많이 도와주셨죠. 왜냐하면 같은 연배라고 해도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으셨고, 대체적으로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다. 그래서 막 가정이 있으신 분도 많고 했는데, 그 약간 동생뻘이잖아요. 동생뻘 와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많이 도와주고 싶으셨나봐요. 저는 그래서 부사관들하고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막 애들 면담한다고 해놓고 초과 근무 찍고 간부연구실에서 핸드폰 하다가 걸려가지고 제가 초과 근무 알려놨거든요. 뭐 이런 건 있었어요. 뭐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만 있을 순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같이 일했던 부사관들하고는 되게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배워온 거. 조직에서 역할 이해 이거를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로서 일하는 법 이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우리나라 회사가 이제 막 직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직업이 여러 가지 있고 대학교 졸업하고 하면 관리자로 일하는 게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래서 관리자로서 어떻게 책임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잠깐만, 이 양반도 잘 하고 있나? 아직 별일 없네요. 지금 약간 중요한 시점이라 가지고 슬슬 연락이 올 때가 되긴 했어요. 네? 아저씨들 보통 이제 신입사원 들어가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회초년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아저씨들하고 처음부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접근하면은 좋아하시고 편해하시는지, 대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이때부터 해왔으니까 이런 회사에서도 잘 써먹고 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다 라고 하면은 정교를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그냥 느끼는 것도 많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책임에 대한 무게를 좀 많이 느끼게 돼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 하나가 이제 잘못 굴러가면은 크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게 돌아오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얼마나 신중하고 잘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애들 잘 때 못 자고 애들 쉴 때 못 쉬고 때 그러려고 한 거니까 지금 떠올려 보면은 막 슬펐던 기억도 많아요. 진짜 힘들었던 것도 많고 그 유이통제실 회의하면서 중간에 이제 울면서 뛰쳐나간 이게 한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뒷산으로 도망침. 아 이거 진짜 웃긴데 인사과장이 찾으러 왔어. 잠깐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해. 돌아와 이러면서.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 대충 기억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아무튼 뒷산 가가지고 막 도망쳐서 이제 막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1년 선배. 그리고 이때 데뷔 때였어. 부끄러워. 아무튼 이제 마냥 좋지만 않고 슬픈 기억도 많은데 재밌는 기억이 재밌고 좋았던 기억이 많다. 이제 지역 축제, 그래도 산천어 축제 그런데 간 기억도 소소한 거, 눈싸움하고 물놀이하고 장난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50분이나 떠들었어? 아유
아무튼 이제 다음 영상이 마지막이 되고 당시 동네 탐방 하고 끝낼지 아니면 막 이런 것도 할지 특별한 이벤트 이런 거를 위주로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1월 넘어가면 다 빠질 것 같아요. 잘해야죠. 에이. 아유, 아무튼 돌아보니까 좋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